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생지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은 도서관에 사는 생지입니다. 어린이 참고석 한 뒤쪽 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 바로 거기서 살아요. 샘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샘은 낮에는 늘 작은 쥐구멍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곤히 잡니다. 도서관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지나다니고 공부도 하고 책을 찾기도 해요. 또 컴퓨터도 한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요. 도서관은 어둡고 조용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도서관이 샘의 차지가 되는 시간이죠. 밤이면 밤마다 샘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림책도 보고 얇은 책도 읽었지요. 위인전이나 시집도 읽고요. 요리책과 운동서적, 요정이나 유령이 나오는 동화책, 추리소설 등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샘은 여러 정보와 지식으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머나먼 곳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여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샘은 마침내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샘은 도서관 사서 책상에서 조그마한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접어서 여러 장으로 만들고 마침 책꽂이 아래에 굴러 떨어져 있는 연필을 주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샘은 글쓰기 책에서 자신이 아는 것을 써라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지로 산다는 것에 대해 쓰기 시작했죠. 조그만 거울 앞에서 폼도 잡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샘은 날마다 열심히 글을 썼어요. 마침내 책 한 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찍찍 어느 생쥐의 삶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표지에 글, 그림, 샘이라고 적었지요. 샘은 전기 및 자서전 칸으로 가서 자신의 첫 작품을 책꽂이에 꽂았어요. 샘은 지구목으로 다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도서관 창문으로 비쳐들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지? 여자아이는 선생님 말씀대로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 온 것이었어요. 사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런 책은 처음 보는데? 사서 선생님은 찍찍 어느 생쥐의 삶을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선생님은 다른 사서 선생님들께 그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네요. 샘은 책을 또 쓰기로 했어요. 이번 제목은 외로운 치즈입니다. 제목 때문인지 글 쓰는 내내 배가 고팠어요. 샘은 언제나 빵 부스러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가기만 하면 말이죠. 그림까지 다 그리자 샘은 그림책 칸으로 총총 걸음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책을 자랑스레 신간 자리에 턱 올려놓았지요. 샘은 지구멍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도서관 창문으로 내리쬐었습니다. 어느 남자아이가 트럭이 나오는 큰 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책은 뭐지? 사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샘이 또 책을 썼네? 그런데 샘이 대체 누구지? 사서 선생님은 책상에 외로운 치즈를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 시간에 그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샘은 무서운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이번 제목은 생쥐집의 비밀입니다. 무시무시한 부분을 쓸 때는 온몸이 오싹했어요.
캄캄한 도서관의 창밖으로 보름달이 휘황청 밝게 빛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샘은 공포 소설 칸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그런 다음 자신이 쓴 책을 책꽂이에 살며시 꽂았어요. 샘은 쥐구멍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환한 햇살이 도서관 창문으로 내리쬐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잠자기 전에 읽을 무서운 책을 찾다가 말했어요. 이게 뭐지? 사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무래도 샘이 누군지 알아놔야겠어. 게시판에 쪽지를 남기자. 우리가 새 작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사서 선생님은 생지집의 비밀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글짓기 시간에 이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밤 샘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샘에게.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모두 당신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수께끼 같은 작가가 누구인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시든 재능이 뛰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모두가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책을 3권은커녕 단 한 권도 쓰기 힘들죠. 그래서 당신을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분명 당신이 당신 작품을 직접 읽어주면 무척 좋아할 거예요. 글 잘 쓰는 비법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말이에요. 진심을 전하며. 도서관 책임사서 포레스터. 샘은 몹시 당황했지만 자신이 쓴 책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니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에 우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생쥐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아주 수줍어해요. 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번 직접 써보기만 하면 글쓰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달을 텐데 말이에요. 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샘은 사서 선생님의 책상으로 가서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밤새도록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자르고 잘 접어서 종이 집게로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은 종이들은 생쥐 크기만한 책이 되었습니다. 작가를 만나보세요. 아침이 되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종이가 문에 톡 부딪혔어요. 종이에는 오늘 작가와 만나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샘이 앞쪽 책상에 올려놓은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티슈 상자 옆으로 연필이 붙어 있고 위에 펼쳐져 있는 현수막에는 작가를 만나보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 밑에는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보였지요. 작가를 만나보세요. 여자아이는 빈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여자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상자 바닥에는 작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거울 속에서 활짝 웃음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나라고? 내가 작가라고? 거울 옆에는 조그마한 빈 공책이 쌓여 있었어요. 샘이 이로 슥슥슥 갉아서 뾰족하게 만든 연필도 함께 말이에요. 그날은 하루 종일 또 그 뒤로도 작가를 만나보세요 라는 작은 전시물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장에 책이 가득해졌습니다. 책이라곤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책이었지요.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샘은 도서관에 사는 생쥐입니다. 어린이 참고석 한 뒤쪽 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 바로 거기서 살아요.
샘은 밤이 새도록 구멍 속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책은 무엇을 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요. 추리소설을 쓸까? 아니면 모험소설? 재미있는 책? 실제 이야기들? 적을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좋았어. 하나하나 다 써봐야겠어. 샘은 연필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끝. 오늘은 도서관 생제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